이런 분들은 시술을 하고 이런 걸로는 효과가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가장 자연스럽게 변하는 길은 자연스럽게 변화시킬 수 있다. 결국 방법은 이거밖에 없거든요. 원장님, 저번에 우리 비계방 코수술 영상 찍은 거 기억나세요? 맞아요. 네. 그거 반응이 되게 뜨겁던데 댓글 보니까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30%만 바뀌는 게 자연스럽고 결국에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언뜻 들었을 때는 이게 좀 일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네네. 이거에 대한 원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네. 제가 그 영상을 찍고 그 반응을 보면서 놀랐던 게 지금 작가님 말씀해주신 30%만 그냥 살짝 변해서 자연스러워지면 좋은 거 아니냐 요런 반응이 있었고 또 같이 있었던 의견이 그럼 코 성형해서 그 성게같이 그런 코 해라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의사로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차라리 그래 효과가 없더라도 그냥 조금 자연스럽게만 그냥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 이런 시술 같은 느낌에 대한 열망 그 수요에 대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수술하고 그러면 30%만 조금 바뀌면 자연스럽고 좋은 거 아니냐? 좋지. 근데 의사인 제가 느끼는 느낌은 항상 변화가 많고 효과가 많은데 자연스러운 거를 저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의사가 별로 안 바꿨으면 티 날 것 같아요? 당연히 자연스럽죠. 당연히 자연스럽지. 왜냐면 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높일 수도 있고 환자분이 원하는 뭐든 다 해줄 수 있어.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만들어준 코 같아. 그러면 너무 좋지. 잘했다. 정말 자연스럽게 할 줄 아는구나. 이런 느낌인데 원장님 왜 이렇게 코가 안 바뀌었어? 저 너무 아쉬워. 자연스럽잖아요. 이러면 잘못된 거지. 이거는 내가 내 역할을 못하고 약간 가스라이팅하는 느낌인 거지. 그래서 수술은 항상 변화가 많을수록 당연히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안 바꾸면은 당연히 뭐 자연스럽겠지. 뭐 하는 게 없으니까. 근데 내가 많이 바꾸고도 이 자연스러운 원래 흐름이나 변화를 유지할 수 있다면 이게 정말 비로소 수술을 잘하고 완성도가 높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그래 뭐 너 성형해서 성게 같은 모습 해라. 수술을 하면 우리는 성게만 나오나요? 아니죠. 그건 아니지. 부자연스러운 코나 인위적인 코가 나온다는 거는 수술을 해서 그게 나온 건 맞는데 수술을 하면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지. 잘못해서 나온 거. 그렇지. 수술하면 성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수술을 잘못하고 결과물이 미흡하기 때문에 나온다. 그럼 자연스러운 코란 뭘까요? 자연스러운 코는 그러니까 원래 코 같은 느낌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우면서도 조금 어려운 개념이 좀 많이 섞여 있어요. 코가 원래 큰 사람도 있죠. 원래 낮은 사람도 있고 원래 높은 사람은 수술 안 해도 되게 높거든요. 그 사람은 엄마가 준 코란 말이죠. 그러니까 뼈도 크고 연골도 크고 그냥 원래 높은 코야. 그러면 원래 높은 코처럼 만들면 돼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냐면 원래 낮았으니까 원래 높은 코랑 아예 다르지. 내가 키가 160이야. 그럼 내가 180으로 되겠어? 안 되지. 왜냐면 180 되려면 골격도 더 커야 되고 뼈가 커야 되고 거기에 맞춰 피부도 있어야 되고 비율적으로 마치 원래 컸던 것처럼 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우리가 코 성형을 한들 코에다가 뭔가를 넣어주는 거지 코 자체가 원래 컸던 것처럼 피부나 이런 게 다 늘어나는 거지 생기는 게 아니다. 그럼 이런 한계가 있으니까 코를 그럼 높일 때 마치 원래 코가 컸던 것처럼 높이면 돼요. 이 개념이 어렵죠?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우리 코는 뼈가 있고 연골이 있고 이 위에 피부가 덮여 있을 거예요. 내 코가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코를 나눠보면 크게 콧대 부분도 있고 이제 코 끝쪽에 말랑말랑한 콧구멍 부분이 있고 안쪽에 약간 숨겨진 기둥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코가 원래 큰 사람은 이 전체가 다 커요. 그러면 우리가 코 성형을 해서 커지면 이 자체를 만약 내가 이렇게 키운다 했을 때 이게 다 다시 커지면 돼요. 이렇게 전체가. 겉으로만 보면 그냥 겉이 커진 건 똑같지만 이걸 키울 때 원래 비율대로 커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 내가 100%의 효과를 만들다 100%를 키울 때 얘도 한 40% 커지고 여기도 한 30% 커지고 얘도 30% 커지면 돼요. 변화량을 코의 전체가 나눠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이 비율이 깨지기 시작해요. 사진 같은 걸 확대 축소를 할 때 Shift 누르고 하면 같이 커졌다가 줄었다 하는 것처럼. 맞아요. 근데 한쪽 모서리만 잡고 한쪽 모서리만 이렇게 당기면 사진이 깨지기 시작하죠. 깨지면 아까 말했지만 약간 이상한 코의 비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끝만 누가 당겨 놓은 것 같아. 전체가 높아진 게 아니라 이 비율에서 깨지기 시작하면서 코끝이 높은 거예요. 코가 높아졌는데 이 코끝의 비율이 처지고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율을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 막 요즘 인스타 보면 키 커지는 수술하는 사람들 은근히 나오거든요. 네. 그럼 키를 커질 수 있는 게 의료적으로 허벅지만 보통 키워요. 1차적으로 할 때는. 허벅지만 커진 키랑 원래 190인 키랑 달라요. 190이 돼도 팔 길이는 원래 170이었던 팔 길이에요. 그러니까 비율이 이상해. 그러니까 원래 190처럼 되려면 다 길러지면 돼요. 근데 그게 되냐는 거지. 안 되지.
코를 키우는데 원래 코가 원빈처럼 커지겠어요? 아니지. 그냥 여기다 뭔가를 집어넣고 높여서 그런 느낌을 낼 수 있는 거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원빈은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원래 코가 큰 느낌은 전체의 구조가 다 원래 그 세팅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변화를 하는 게 성형외과 의사로서 해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이제 코어 성형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코가 이렇게 커진다고 한다면 코 안에 비중격 연골부터 콧구멍을 이루고 있는 날개 연골 그리고 콧대까지 전체적인 비율이 다 그거를 나눠서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콧대를 높이는 거는 우선 우리가 콧대에 뭐 실리콘을 넣던지 뭐 연골을 넣던지 뭐든 넣으면 돼요. 이제 코 안에 기둥인데 코에서 딱딱한 기둥은 결국 비중격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럼 이 비중격에 결국 변화를 주지 않으면 코 안에 기둥이 결국은 커지지가 않으면서 코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핵심 포인트는 가장 자연스럽게 변하는 길은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전체를 다 변화를 시킬 때 자연스럽게 변화를 시킬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점프를 뛴다고 생각해 보면 큰 점프를 뛰던 살짝 점프를 뛰던 손부터 이렇게 반동을 줘서 뛰어요. 네. 결국은 몸의 전체적인 협응이 일어나서 뛰어야 되는 거거든요. 수술을 할 때 이게 코끝만 이렇게 높이면은 이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이미. 그럼 내가 코 성형을 정말 제대로 해서 30%를 바꾼다 쳐봐요. 그럼 우리는 안에 10, 겉에 10, 10 나눠서 30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이게 더 안 한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한쪽에 뭔가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니고 전체가 나눠서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자연스러울까를 고민해보면 결국 방법은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전체의 변화가 구간이 적절하게 변화할 때 큰 변화가 오지만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비중격을 건드려야 더 자연스럽게도 잘 나온다. 그렇죠. 비중격이 결국 코의 근간이자 기둥이거든요. 기둥을 잘 건드리면은 코의 한계를 뛰어넘은 변화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진짜 한계를 뛰어넘은 거 아니고 이 한계 안에서의 잠재력을 다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기둥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근데 기둥을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코가 망가지겠죠. 왜냐면 기둥을 건드리니까. 비유를 하자면 뭐 자동차,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에요. 스포츠카가 300km까지 달릴 수 있으면 그 300km를 달릴 수 있으니까 과속을 해서 스포츠카를 만들면 안 되는 아닌 거잖아. 내가 운전을 잘하고 필요할 때 뭐 경주용으로 쓴다면 그게 의미가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그럴수록 운전을 더 잘하고 고속에서도 대응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만약 내가 뭐 다른 애를 타고 가. 나는 이거 사고 안 나고 과속 안 해서 이거는 진짜 좋은 거야. 안전해. 안전해. 이러면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어차피 빨리도 못 가는데. 이게 그러니까 진짜 그거를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빨리 못 달리는 건지 다른 거죠. 근데 비중격을 만약 건드리면 그 비중격 연장술이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비중격 연장술을 하면 코가 딱딱해진다고 또 걱정을 하세요. 괜찮아요? 아까 말했죠. 이 영역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100% 안에를 만든다면 그 100%를 만들 때 70%를 비중격으로 몰빵을 하면 딱딱해져요. 반절 정도 안에서 이 콧구멍, 이 날개 연골 안에 비중격이나 늑연골이 숨어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이 비중격이나 늑연골을 쓸 때 이 날개 연골 이상으로 나가면 안 돼요. 콧구멍보다 약간 안쪽까지 만들어야 돼요. 안쪽까지. 근데 이거는 정해진 건 아니에요. 많이 뺄수록 딱딱해지는 거고 적게 뺄수록 안 만져지니까 좋은 건데 좀 적게 할수록 코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적어. 그렇죠. 그러니까 변화가 이 정도 환자가 만족할 정도는 가되 이게 오바스러워서 딱딱하지 않게 변화를 의사가 컨트롤할 수 있다. 그래서 비중격이나 늑연골을 날개 연골 안쪽, 콧구멍 안쪽으로 숨겨주면은 이런 느낌이 비중격을 건드리면서도 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럼 비개방 코 수술은 원래 코가 되게 예뻐요. 코끝이 좀 예쁘게 서 있고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좀 만족을 할 수 있을까요? 원래 코가 괜찮으면 뭘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아요. 피부가 두껍거나 코가 많이 낮거나 여기서 이제 진짜 문제가 되는 건 코가 들리거나 길거나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연골을 조금 넣고 시술을 하고 이런 걸로는 효과가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간다. 재수술 환자분이죠. 코를 이미 한 사람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오늘 뭐 전체를 건드려야 된다. 이게 진짜 막 코를 막 이렇게 막 뜯어서 막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코 성형을 하면 원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안 할 거면 그냥 안 하는 거고 하면 코 성형 이렇게 하는 거고 재수술하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고 왜냐면 전에 잘못된 거를 내가 고쳐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전에 한 거를 그럼 놔두고 어떻게 고쳐? 왜냐면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코의 길이 변화나 피부 두꺼운 걸 할 때는 이거를 해야 그게 그냥 될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해야 될 사람들은 이걸 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조금을 바꾸더라도 오히려 그 조금을 하나에다가 개를 확 바꾸고 이런 게 아니라 30%를 바꿔도 그 30%가 전체에 나눠서 10, 10, 10 이렇게 바뀐다면 부담이 없는 전체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지. 그게 더 장기적으로 안전하고 좀 더 자연스러운 구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덕분에 제가 하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저도 한번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형을 이제 필요에 의해서 잘 받으시면 좋겠고, 코가 짧거나 피부 두껍거나 길이 변화나 재수술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필요한 거를 확실히 고쳐주지 않으면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코성형을 제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자연스럽게 좋은 변화가 오려면 그 적절한 비율을 유지하면서 변화가 되어야 한다. 이상 이병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